어두운 바닷속, 그림자처럼 유영하는 상어 한 마리. 날카로운 이빨과 차가운 눈빛이 우리를 매료시키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상어는 멈추면 죽는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상어는 멈추면 죽는다. 이 말은 사실이면서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부 상어는 멈추면 죽는다. 라는 말이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상어는 정말 쉴 틈 없이 평생 헤엄쳐야만 하는 걸까요?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 흥신소. 오늘은 이 상어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어의 생리적 특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호흡법. 일부 상어종은 헤엄을 멈추면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지 않아 산소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지 않아 산소를 얻을 수 없다. 왜일까요? 아가미를 통한 호흡의 기본 원리는 모든 어류와 상어는 같습니다. 물속에서 아가미를 통해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죠. 물이 입으로 들어가 아가미를 통과하며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됩니다. 이 과정은 기체교환이라고 불리며 물에서의 용전산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동일한 기본 원리에서 일반적인 어류와 몇몇의 상어들은 호흡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류는 흡입 호흡을 사용합니다. 입을 벌리고 물을 빨아들인 후 입을 닫고 물을 강제로 아가미로 밀어낸 다음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물은 배출됩니다. 그렇기에 일반 어류들은 헤엄을 멈추고도 호흡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바닥에 머물거나 움직임이 적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부 상어들의 호흡 방식은 어떨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어류들과 유사하게 입의 근육을 사용해 물을 끌어들이는 흡입 호흡과 헤엄치는 동안 입을 통해 물을 아가미로 밀어넣어 물이 지속적으로 아가미를 통과해야만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강제 호흡 방식이 있죠. 어떠한 상어들은 두 가지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지만 일부 상어들은 강제호흡 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호흡을 위해선 계속 헤엄쳐 물이 자연스럽게 아가미를 지속적으로 통과해야만 산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호흡을 하는 상어가 멈춘다면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지 않으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사는 상어가 왜 이런 호흡 방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들의 진화적 생존 전략과 연결됩니다. 강제호흡 상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넓은 바다를 탐험하고 먹이를 찾습니다. 강제호흡은 유영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어의 생태에 적합합니다. 이 특성 덕분에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최상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즉, 지속적인 유영이 가능한 체력과 진화, 그리고 생존 방식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제호흡을 선택한 것이죠. 그 다음, 상어는 멈추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 두 번째, 불에의 부재입니다. 상어는 대부분 물고기와 달리 부력을 조절하는 장기인 불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가라앉아 버리기도 하죠. 끊임없이 헤엄치는 것은 부력을 유지하며 생존하는 또 다른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상어에겐 불에가 왜 없을까요? 상어는 약 4억 년 전 고생대에 등장한 초기 연골어류, 연골로 된 골격을 가진 물고기에서 진화했습니다. 초기 상어의 조상은 불에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했으며 대신 다른 생리적 적응을 통해 부력을 유지했죠.
불에는 부력을 조절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불에를 가지고 있으면 빠른 움직임이나 깊은 수심을 오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에를 가진 물고기들은 급격한 수심 변화 시 불에 내에 기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며 내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어 갑작스러운 수심 변화에 따른 이 제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에가 없는 상어는 어떻게 부력을 유지할까요? 첫 번째, 상어는 매우 큰 간을 가지고 있으며 간은 부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어의 간은 스쿠알렌이라는 가벼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 몸을 뜨게 만드는 부력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 스쿠알렌은 물보다 밀도가 낮아 상어가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상어는 끊임없이 유영하며 물의 저항을 활용해 몸을 떠오르게 합니다. 상어의 몸은 비행기 날개처럼 설계된 지느러미, 특히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헤엄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부력을 얻습니다. 이 방식은 불에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평을 유지하고 부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밀도 조절. 상어의 골격은 단단한 뼈 대신 가벼운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몸 전체의 밀도를 낮춥니다. 연골은 뼈보다 가볍기 때문에 상어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어는 왜 불에가 없는 진화를 선택했을까요? 불에가 없는 상어는 급격한 수심 변화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상아리와 같은 상어는 표면에서 빠르게 수백 미터 깊이로 다이빙할 수 있죠. 불에를 가진 물고기에 비해 상어는 물속에서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어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한 불에를 사용하려면 가스를 생산하고 조절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상어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에가 없음으로 인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헤엄을 멈추면 간의 기름만으로는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지 못해 가라앉아 버리죠. 강제호흡을 사용함과 동시에 불에가 없는 상어들이 멈추면 죽는다는 말은 이러한 구조로 인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불에가 없어 간의 기름, 연골 골격 등이 진화적으로 발달하였고 강제호흡 방식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어는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하기 위한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상어는 멈추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상어의 독특한 생리적 특징과 대중문화가 결합하며 과학적 복잡성의 단순화로 인해 과장된 믿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어의 종류와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야기는 모든 상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를 찾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